카일러 머레이가 이번 주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리고 다시 또 천국으로 롤러코스터 시합을 한 끝에 소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는 버팔로 빌스를 만나서 30대 26으로 4점차 뒤진 상황에서 4쿼터 종료 11초만을 남겨두고 마지막 공격을 시도한 애리조나는 카일러 머레이가 던진 공을 디안드레 호킨스가 3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인 채로 받아내면서 32대 26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했습니다. 농구의 버저비터와 마찬가지로 미식축구에서는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고 있는 팀이 마지막 공격을 할 경우 헤일 메리라는 포메이션을 씁니다. 헤일 메리 포메이션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때 오펜시브 라인과 쿼터백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리시버로 채운 후 스냅과 함께 모든 리시버는 엔드존으로 뛰고 쿼터백은 최대한 시간을 끈 뒤 공을 엔드존으로 던져서 한 번의 터치다운을 노리는 플레이입니다. 도박성이 가장 높은 플레이이기 때문에 종료 직전 지고 있는 팀이 공격할 시에만 볼 수 있는 작전이며 한 시즌을 치르면서 한 번 혹은 두 번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게 정상인 플레이입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터치다운만 막으면 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반칙을 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잡으려거나 하지 말고 공을 쳐내서 떨어뜨릴 것. 공이 떨어지면 플레이가 끝나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빼앗길 경우 상대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농구나 축구의 경우 휘슬이 울리면 시합이 끝나므로 휘슬이 울리기 전에 득점 시도를 해야 하지만 미식축구의 경우 플레이가 시작된 시점이 시합 종료 전이라면 그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인정됩니다. 이미 수비도 아는 플레이 콜이니만큼 일반적으로 리시버는 2명에서 3명의 수비수를 달고 뛰게 되며 쿼터백은 직선이 아닌 포물선으로 공을 던져서 리시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2~3명의 수비수 사이에서 공을 받는 가장 높은 확률이 되니까요. Shotgun. Murray out of the pocket. 7 seconds. 6 seconds. Murray heaves it downfield. It is. Oh, it's caught. It is caught. DeAndre Hopkins. Miraculous. It's Murray magic. 톰 브래디가 40야드 패스를 던졌다라고 들으실 때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공이 날아간 거리는 약 15야드에서 20야드 정도이고 리시버가 공을 받은 후 전진한 거리가 20야드에서 15야드 정도가 되며 이 둘을 더해 총 패스 야드를 40야드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헤일 메리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터치다운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므로 수비진은 엔드존에 올인하기 때문에 리시버가 공을 잡고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리시버가 공을 잡은 지점이 엔드존이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쿼터백이 던진 거리가 그만큼 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머리의 패스는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가 45야드였지만 샷건 포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약 50야드 정도 길이의 패스였습니다. 즉 쿼터백은 수비를 피해가면서 리시버가 엔드존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50야드 정도의 거리를 포물선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라야 하는 이유는 쿼터백이 공을 던진 순간 모든 수비수들이 그 공을 향해서 뛰어가기 때문에 공이 느리게 간다면 리시버는 수비수 5명 이상을 상대로 공을 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야구팬이 많은 채널인 만큼 야구와 간단 비교를 한다면 러셀 윌슨은 야구를 했을 당시 최고 시속이 98마일이었고 NFL에서는 최고 시속이 60마일까지 나왔습니다. 패트릭 마홈스는 투수를 할 당시 96마일 정도의 패스트볼을 던졌으며 NFL에서는 62마일까지 패스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들이 헤일 마리를 할 경우 보통 50마일 전후의 속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황이 주어진다고 모든 쿼터백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닌 선택된 쿼터백들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현재 NFL에서 헤일 마리의 장인으로 불린 선수들은 에론 로저스와 드류 브리스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은 긴 빌드업이었는데요. 카일러 머리는 이 헤일 마리 하나로 그의 어깨에 의문을 품은 많은 이들에게 순수하게 50야드 이상을 달리면서 던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정확도도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 언론은 앞다퉈서 이것을 머리 매직 혹은 헤일 머리라고 부르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과연 카일러 머리와 애리조나가 이 기세를 이어가서 다음 주 시애틀 시옥스를 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투아는 차저스를 꺾고 데뷔 후 3연승을 이어갔으며 피츠버그는 시즌 시작 후 9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워싱턴과 디트로이트의 시합은 많은 올드 팬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알렉스 스미스가 무려 728일 만에 그리고 17번의 수술 끝에
다시 워싱턴의 주전 쿼터백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스 스미스를 굉장히 좋아하며 가장 저평가받는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NFL 팬들은 이날 지지하는 팀에 상관없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7번의 수술과 재수술을 받아가며 돌아오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틴 36살 노장 선수의 복귀를 반겼습니다. 팀은 졌지만 그는 390 패싱 야드를 기록하며 2년의 공백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1옵션과 2옵션 쿼터백이 모두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워싱턴은 조우나 시르나 남은 시즌을 알렉스 스미스와 함께해야 하는데요. 저를 비롯한 수많은 NFL 팬들은 알렉스 스미스가 남은 7시합을 부상 없이 건강하게 마무리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며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시애틀과 볼티모어는 나란히 램스와 패츠에게 일격을 맞으며 우승 전선에 정말 심각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특히 시애틀은 이번 주 애리조나와의 시합 결과에 따라서는 플레이오프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시합 동안 정말 최악의 부진을 보여준 램스의 공격과 쿼터백 고프는 시애틀을 상대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게 램스의 공격이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시애틀의 수비가 정말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러셀 윌슨은 이 시합에서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2개를 던지고 펌블까지 기록하면서 정말로 시즌 초에 가장 강력한 MVP 후보였던 선수가 맞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은 이번 주 시즌 MVP 후보 레이스에서 러셀 윌슨이 아닌 패트릭 마홈스를 가장 유력한 선수로 뽑았으며 카일러 머리는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 데뷔 후 처음으로 MVP 후보 5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NFC 사우스의 경우 지난주 뉴올리언스가 템파베이를 이기면서 이번 시즌 지구 우승을 향한 굳히기에 들어간 듯 보였으나 이번 주 49ers와의 시합에서 드류 브리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전망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세인츠는 시합은 승리했지만 전력의 반이라는 드류 브리스를 잃게 되면서 상처뿐인 승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앞으로 남은 시즌 세인츠를 책임질 쿼터백은 윈스턴이 될 확률이 높으며 그는 지난 시즌까지 템파베이의 주전 쿼터백이었던 선수로 이번 시즌에 톰 브래디가 템파로 오면서 팀에서 나오게 된 선수입니다. 템파베이는 캐롤라이나를 상대로 쉬운 승리를 챙겼으며 톰 브래디도 터치다운 3개를 추가하면서 드류 브리스와의 통산 터치다운 개수를 1개 차로 좁혔습니다. 드류 브리스가 시즌 아웃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7시합을 더 뛰게 될 톰 브래디가 다시 역대 최다 터치다운 기록을 갱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미식축구의 재미를 알아가신 분들 중에 점수를 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 전에 미식축구 전문 유튜버인 미축남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되는 영상 안에 기본적인 룰이나 득점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